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사항권 416페이지 신월무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무토 일간에 신월은 압록성과 문창성을 겸비한 식신으로 희신작용을 한다면 재물에 관련된 모든 일에 복록이 있을 것을 암시하며 귀인의 도움을 받고 인덕이 좋아서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풀리게 된다는 암록성과 문창성이다. 또한 섬세한 손재주와 미각이 발달되어 건강하고 베풀 줄 알며 예술적인 풍류가 있다. 두뇌 충명하여 학문에 뛰어난 학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퇴학하지 않아야 한다. 신월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환경이지만 처서 전에는 자녀 화기가 여여하므로 임수 간목이 있고 신약하지 않으면 부기겸전하게 된다. 처서 후에는 반드시 병화와 간목, 임수가 있는 것이 길하다. 이때 임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금설생목하여 목기를 보호하므로 부를 이루고 간목은 절처봉생을 만나니 귀를 이루기 때문이다. 신월은 수기가 점점 늘어나고 화기는 허약해진다. 그러므로 병화가 재금남조하며 간목을 보호하고 간목에 수설생화가 있으면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이때 임수가 없으면 해수가 있어서 간목의 장생지가 되는 것이 좋은데 개수가 있다면 부기가 크지 않으며 갑병의 통근처인 지지가 한 글자 있어야 부기겸전하게 된다. 어떤 오행이든지 일간일지 외의 한 글자 이상이 있으면 탁해지는데 경금이 투출되었다면 병화보다는 정화의 쓰임이 더욱 좋지만 간목과 경금은 반드시 격하고 있어야 한다. 명식의 해수와 간목과 병화가 있고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으면 평생 의식 걱정이 없으며 병화는 있으나 간목이 없으면 큰 성공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개수의 흑운 차일이 되었다면 일사무성이 될 수도 있다. 화토왕성하다면 개수가 온도 조절을 하고 간목에 수토가 있어야 하다. 수기 과다나 금기 과다면 반드시 병화와 간목이 있어야 하는데 간목은 있으나 병화가 암장되었다면 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병화가 있고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다면 부모덕이 크고 아내가 어질며 자식이 효도하고 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병화와 간목이 없으면 가난하고 한이 쌓인다. 신월의 좌하는 5개의 양천가는 모두 길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갑신월은 이임수와 병화가 없으면 극무력하므로 해당 육춘의 흉액이 염려된다. 병신월은 매우 길하다. 무신월은 대지현모를 이루는 동료이므로 인덕이 좋지만 재물은 나누어야 한다. 경신월은 신약하지 않다면 하천한 주상이므로 간목과 증화가 있어야 권이 서게 된다. 임신월은 부친과 처덕이 큼을 상징한다. 무인일주로 태어나면 인신충이 되므로 충중봉합하는 무엇이를 만난다면 전화위복으로 길하게 된다. 무진일주라면 수국을 이루고 대폐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강한 것이 좋다. 무호일주라면 육친의 덕이 좋아서 온 집안이 화목하다. 무신일주라면 금석쟁명과 같아서 문창성의 복록을 누리기 힘들며 육친의 덕과 배성의 덕이 분리하여 부부회로에 문제가 있으니 화기가 유력해야만 한다. 무술일주라면 길하다. 부부간에 힘을 합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낸다. 무자일주라면
화토 왕성하지 않으면 재난을 당하므로 좋지 않으며 이때 임계수의 혼잡투가는 대응하여 재난풍파와 부부 인연이 바뀌게 된다. 만약 수국을 이루고 화토가 없으면 종제격이 되는데 무자일주는 자중계수와 암합되어 수국에 합류하는 기운이 강하다. 무토일간이 재성에 합류했다고 해도 이임계수가 혼잡하면 부부 인연이 변하기 쉽다. 종제격은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사업가, 재계에서 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덕이 좋은 애처가인 경우가 많다. 을사년 갑신월 무신일주가 신유시를 만났다. 여자사주에 상관 폐가로 나타났고 남편을 상징하는 이 목기가 하나는 을사로고 하나는 갑신으로 와서 사신합을 형합을 하고 있고 등락개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갑목이 신금절지에서 왔고 을목 또한 절되어서 죽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갑목과 을목은 두 글자 어떠한 뿌리도 없고 통근초도 없고 죽어서 혼이 떠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사화는 사신합, 사신합, 사유합 세 번을 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흉하다. 그래서 이 무토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신금에 의지하는 가정합격이다. 그런데 이 신금이 생하는 수기를 봤어야만이 흉폭하지 않은데 수기를 못 봤기 때문에 가정합격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격국이 많이 떨어진다. 경금사령에 두 개의 신금과 사신합을 하고 유금과 사유합을 했으며 신금이 투출하니 사화는 무토의 통근처 이기를 거부하고 탐합이 되어 쓰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중합격이 된다. 그러나 금설생목화는 수기가 없으므로 이미 말라 죽은 가분목이 되므로 탁기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당주의 사주에서는 수운이 가장 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화운은 불길하며 진축습토운은 무난하다. 가불목이 없었다면 총명한 두뇌로 길하였겠지만 남편이 탁기가 되므로 힘든 인생이다. 성능력 태양에 맞아 죽는 남편이므로 부부 이별 사별에 왕성한 금기를 설계하는 임수가 없고 절처봉생을 못 만난 갑목과 을목이므로 이미 죽어있는 형상으로 조상이 하천하고 빈천한 인생이 된다. 득자 이별사주로 무력하고 가난한 남자가 인연이 되는데 무신고란살, 과부살로 태어나 일지와 같은 신금이 또 있고 관살 혼잡이므로 남남풍파를 안 거칠 수가 없는 팔자이다. 그러므로 당주의 남편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사업하다 폐지하며 혹 직장을 다니더라도 3D 업종의 일용직 근무자가 된다. 또는 오로지 술을 마시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남자가 인연이 되는데 당주는 첫 남편 을목을 만나 자식 둘을 낳고 심한 구타로 헤어지게 되었으며 두 번째 남편 갑목과 재혼하고 또 아들 둘을 낳았다. 남편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놀다 일하기를 반복하며 술 마시기 위해 일하는 형태로 돈이 떨어져야 일을 나가니 부부간에 자주 싸움을 하게 된다. 신중 임수 시모와의 사이도 좋지 않은데 남편 노릇을 잘해야 시모에게도 잘할 것이다. 당주는 두 개의 신중 임수가 있고 사신 압수를 두 번 하므로 네 번까지 재혼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가종합격에 없어야 할 가불목이 있기 때문이다. 사중병화 모치는 사신형합을 하며 금기에 병사지에 끌려가니 일찍 단명할 모친이 되는데 췌장암에 걸려 생명수가 몇 달 남지 않았다. 기축년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지면 모친 사별하고 혹 남편과도 사별할 수 있으며 당주의 건강 역시도 허약해질 것을 상징한다.
멀지 신중 임수 부친은 뇌졸중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불구가 되었는데 부친의 나타남은 간목으로 신금현침이 난도질함으로 뇌졸중인 것이며 부친과 모친 그리고 남편까지 기축년 일가족 사망하게 될 것이다. 당주의 기축대우는 평운이지만 육친들의 흉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가불목이 없고 이임수가 있었다면 이임수가 남편이 되므로 귀부인이 되었겠지만 이 사주에서는 양호한 남편과는 인연이 되지 않는다. 식상 태양한 남녀들은 종격이라 할지라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종교를 믿지 않으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척병 걸린 사주로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무소가 안방이 되거나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도 많다. 관상에서 보면 광대뼈가 돌출되고 콧뼈는 작아서 보기에 안 좋으며 재물군과 법령 또한 빈약하고 볼품이 없다. 언제 여유가 된다면 관상학 강의도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자, 이 사주를 보시자고요. 무자년 경신월, 무진일주가 신유시를 만났다. 년주 무자년, 무자년의 무토는 자중계수와 암합이 들어가 있고 온통 마음은 자중계수로 가고 있고 경신월에 신유 시상상관을 갖다가 만나서 식상태양하고 내 일지인 진토 역시 유진합을 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양간이기 때문에 어진간에서는 종하지 않지만 그 종합격은 종합물론 신강약이다. 그래서 신강하고 약하고 이러한 부분에 상관없이 모든 기운이 식상제로 모이면 종합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무토가 통근처 뿌리근이 있어도 그 종합격을 이룬다. 그것이 종합물론 신강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입추 후 3일에 태어나 아직 자녀 환기가 여여하므로 진토가 있으므로 신양명이 될 듯하지만 종합물론 신강약에 해당하는 명식이다. 영감무토는 무자로 와서 자중계수의 암학 기반과 같아서 도움받기 어려우며 진토는 신자진 삼합과 유진합금을 하므로 통근처가 되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합물론 신강약의 가종합격에 해당하여 수미길하다. 일지는 당주의 육신이며 배성궁이 되는데 신자진과 유진합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며 당주나 남편이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한다. 유진합을 하는 이러한 명식의 여명들은 거의 젖소 부인처럼 유방이 큰 경우가 많고 호색하는 경우도 많다. 영감무토와 경쟁하는 치열한 삶을 살게 되는데 총명한 두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일지 홍염살이 시상상관을 만나 도화살에 합되어 탤런트, 연예인 등에 적합하지만 대운이 일생거역하므로 매사 마음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비겁이 탁기이므로 형제 동료로 인해서 믿은 도끼 발등을 찍히며 피눈물도 흘려보게 되는데 마음은 온통 자궁에 가 있고 두 번의 합을 하므로 부부 해로할 수가 없다. 남편 진중 을목은 무투가 냈고 용신인 자중계수가 남편이 될 듯하지만 영감 무토가 남편이다. 그러므로 남남과 같은 존재로 부부 정이 발생하지 않으며 잘 여기에서 들어보셔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남편은 진중 을목은 무투가 냈고 용신인 자중 계수가 남편이 될 듯하지만 영감 무토가 남편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남남과 같은 존재로 부부정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물인 자수를 가지고 가는 유부남이다. 이 경우 동성연애자의 명식과도 같은데 비겁이 남편이나 처가 된 경우 동성연애자들이 많다. 토기 일간 여명의 진토는
홍염살로 유금도화와 합의되면 자궁에 꽃이 핀 격으로 금태두른 여자가 되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격이 되므로 음란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냉정하고 도도한 경우로 작용한다. 당주의 경우 혼잡식상이 이중인격으로 음란하게 발현되어 색적 문제와 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궁살을 가진 여명들은 자식하고는 살아도 남편하고는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여명사주의 자궁에 현침살이 중증한 경우 살아줄 남편이 없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남자들은 보따리 싸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를 찾아 헤매는 경우로 작용한다. 당주는 9번을 부부 이별하고 2부 자식이 있으며 시상상관의 화려함으로 인테리어 도배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인대운 59세 병술년, 7살 연하의 을미생, 계묘일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작은 빌라 맨션을 짓는 건축업자로 합정을 하게 되면서 가진 돈을 모두 빌려주고 남자의 사업이 부도가 백년 다물이 일조진이 되었다. 어차피 인대운 병술년은 망하는 운기이다. 을미년생 계묘일주 유부남을 만난 것부터가 폐제시키기 위한 인연이니 색정망신으로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리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왜 이 사람이 을미생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을미생 계묘일주.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인연법을 알게 된다. 이러한 답을 못 찾으면 인연법 공부하기는 요원하다 그래요. 당주는 사기당하는 팔자는 아닌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운기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 여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색정이 들면 그 남자들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많이 본다. 사랑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 주고 배신을 당하게 된다. 자, 오늘은 신월무토까지 공부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